여수시가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2월 사업은 해마다 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와 냉방비, 난로비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 비용까지 지원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전남도의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분담률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은 도교육청이 60%, 시군이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목표액은 113억 9천억 원으로 앞으로 62일 동안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진척이 더딘 지자체 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최근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다음 해로 미루는 사업이 해마다 3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내부 공사가 한창인 여수 웅천 국민체육센터 조성 현장입니다. 공정률은 약 80%로 내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여수시는 당초 지난 2022년 완공을 목표했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미뤄진 건데 여수시는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돌산에 들어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 같은 시기 함께 공모 사업에 선정된 타 지역의 경우 최근 운영에 들어간 반면 여수 돌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첫 삽을 못 든 상황입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과정이 좀 소요돼서.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해당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은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52%, 돌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0.1%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사업은 모두 내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올해 여수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추진 속도가 저조해 2월 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모두 360여 건. 예산 규모만 2,400억 원을 넘습니다. 관급자재 지급 부진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까지 올 연말 합해진다면 2월 사업 규모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여수시의 2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190건에서 1년 만에 50건 이상 늘더니 지난해에는 54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예산이 묶여 당장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는 여수시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2월 사업을 줄이고 집행 가능한 규모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출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많고 특히 여수 같은 경우 이게 2월이나 불용 사업이 꽤 많아요.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특정 사업에서는 오히려 돈을 못 쓰고 남아서 2월 되거나 불용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수시는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 평가를 통한 일몰 사업 선정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앞 광장에 대형 온도계가 설치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이 목표 금액의 1%를 달성하면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모금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폭염이랄지 폭우랄지 폭설이랄지 이렇게 또 어떤 재앙이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도 잘 대비하면서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되자 전남도 의회와 전남개발공사 등 4개 기업과 단체 등에서 기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부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희망 나눔 캠페인 ARS, 휴대전화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금액은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온도탑이 118.6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기부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소외계층이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금년은 어느 사회 어느 곳에서도 쉽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도는 그 어느 때도 어렵다는 그런 것을 난간을 뚫고 항상 초과 달성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경우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반면 경로당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양곡 구입비와 냉난로비에 제한돼 부식 구입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막판에 합의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두 기관이 무상급식을 위한 내년 학교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을 도교육청 60%, 시군 40%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2025년도 예산안 심사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급식 분담 비율 합의가 안 돼 무기한 정회했으며 두 기관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앞으로 사흘 동안 전남도 9일과 10일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공중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 평균인 9.3%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원은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쳤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2일 오전 8시 35분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상괭이를 긴급 구조했습니다. 여수해경은 해상에 설치한 강망 어장에 상괭이가 걸려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대를 급파해 그물을 제거하고 안전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상괭이가 멸종 위기종인 만큼 부득이 혼액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 기러기가 순천만에서 처음으로 관찰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서 흰 기러기 한 마리를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러기목 오리과인 흰 기러기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순천만에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탐조대에서는 멸종위기종 겨울철새를 80m 거리에서 근접 탐조가 가능하며 탐조 프로그램은 7세 이상 관람객 누구나 15명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재개장된 지 8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평일 평균 10,000에서 2만 명, 휴일 평균 4만에서 5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누적 수익은 1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겨울 관람객을 위해 행복이 내리는 겨울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로즈, 포인세티아 등 겨울꽃을 선보이고 있으며 스카이큐브 순천만역과 어린이 동물원 입구 등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테라피 가든에서는 과일청 만들기와 단짝티 찾기 등 겨울티 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크릿 어드벤처에서는 굿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이달 3일부터 이틀 동안 2025 전남 교육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에 추진될 주요 과제에 대해 알리고 글로컬 교육을 주제로 한 정책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섬지역 법정구역 경계를 정비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섬지역의 법정구역 경계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필지별 경계 정보와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남면과 화정명 등의 경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억 4천만 원의 용역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진군이 옛 성화대 부지를 활용한 청년 글로컬 플랫폼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2일 정주인구 유입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옛 성화대 부지에 드론 산업 혁신단지와 실감 미디어 체험관 구축 등을 조성해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의 청년 글로컬 플랫폼 건립 사업은 사업비 330억 원을 들여 폐교된 옛 성화대를 재정비하고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융복합 플랫폼과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 중소도시 경제부문 1위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세웠고 청년정책 강화와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기반 수준 등을 평가하는 도시 분야 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환경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관리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106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동강면 청정식품단지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키운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은 포상금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성과에 기여한 공무원 시상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집중 발굴합니다. 발굴 대상은 13세에서 39세까지 사이 청소년이나 청년 중 장애나 질병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한 달에 12시간에서 72시간씩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 주 2회 식사와 영양관리, 월 4회 심리 지원,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 문의는 순천시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쌍봉시장 빈점포 8곳에 입점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가운데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여수시는 사용자가 입점하기 전까지 개별 점포와 주변 환경을 재정비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